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마당이 있는 집이라는 책이고요. 김진영 작가 엘릭시르 출판입니다. 뭐 책으로도 요즘에 베스트셀러이지만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드라마로 접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지만 김태희 씨하고 그 글로리라는 또 다른 시리즈로 유명해지신 임지연 배우가 출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는 뭐 하여튼 근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 해서 저도 읽어봤는데 그 사실 많은 책들을 읽고 접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책들은 참 안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더디 읽히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해도 좀처럼 몇 장을 넘기기가 힘든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 한 100권 중에 한두 권 정도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끝까지 읽지를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뭐 하위 1% 정도의 책이다. 제 완전히 개인적인 사적인 기준이지만 그런 책들도 있고요. 그런데 가끔은 그 정반대로 책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까지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몇 장만 좀 읽어보려고 시작을 하면 끝까지 멈출 수가 없는, 막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야기가 끝나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자꾸 얼마 남았나 살펴보는, 이거밖에 안 남았네, 좀 있으면 끝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뭐 주로 소설 같은 이야기책, 아무래도 인문학 서적이나 어떤 뭐 에세이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이야기책, 소설 중에 그런 게 많은데요. 제 기준에서는 거꾸로 상위 1%에 드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마당이 있는 집이 아마 그런 책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흡입력이 있는 이야기다. 정말 그 어떤 표현을 위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마당에서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책을 빠져나갈 수가 없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가 너무 궁금해서 계속 책장을 넘기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 얼핏 예상되는 뭐 몇 가지 이제 복선 같은 것들이 막 깔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나름대로 이런 책들은 추측을 하게 됩니다. 누가 누굴 죽인 것 같고, 누가 범인인 것 같고, 근데 그러다가 쾅 하고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책장 넘기는 속도가 막 빨라집니다. 그렇게 그렇게 끝까지 그냥 가는 거죠. 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의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는 한 번 꼬운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상황이 반전에 반전 이렇게 엎어지는 이야기라는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읽다 보면 머릿속이 모호해집니다. 이게 어디까지가 망상이고 어디까지가 진짜 팩트고 이런 걸까 헷갈리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으로는 결말은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고 시원하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에서는 김태희 씨와 임지연 씨가 배우가 그 연기를 하셨는데,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으로는 주란과 상은입니다. 이 주란과 상은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교차하면서 진행되는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런 방식도 참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주 다른 상반된 인생을 살아가던 두 여자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막 이제 따로따로 전개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두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지고 또 두 사람의 상황이 자꾸 뒤집히고 역전되고 이런 이야기인데, 뭐 요즘 유행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꼬꼬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연결되면서 흐름이 이어지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상반된 그 두 여자의 상황을 보여주는 구절을 짧게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승재를 임신했을 때 사람들이 임산부라는 걸 알아보는 게 싫어 일부러 배를 가릴 수 있는 티셔츠와 밴딩 치마를 입고
그 위에 항상 니트와 가디건을 걸쳤던 일이 생각난다. 당시 나는 24살밖에 안 된 어린 임신부였기에 사람들이 임신한 걸 알아보는 게 부끄러웠다. 하지만 상은은 충분히 감출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드러내려는 듯 몸에 밀착되는 소재의 옷을 입고 있었다. 뻔뻔하게도 자신이 약자라는 사실을 전시하는 것 같았다. 네, 이렇게 아주 상반된 성향의 두 주인공 주란과 상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스릴러물, 추리물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누군가가 죽고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숨겨뒀던 그런 추악한 이야기들이 밝혀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또 다시 반전을 일으키고 어느 순간에는 어떤 게 진실인지, 그리고 과연 등장인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건지, 진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건가 이 사람들이, 아니면 진실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모호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참 재밌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드려보면 어느 순간에 가족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면 이 세상에 진짜 누굴 믿지? 내가 혼자구나. 이 세상에 자신이 혼자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 주란이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요. 근데 그 두려움의 정체는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알게 되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두려운 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 각자만의 이유가 있겠죠.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으실 텐데 하여튼 행복도 슬픔도 두려움도 모두 자신만의 각자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짧게 힌트 삼아 좀 읽어드리면, 이런 의심 속에서 나는 놀랍게도 남편이 살인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보다 남편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상은이라는 여자의 집은 인천의 작은 아파트였다. 비좁은 거실에 비해 방은 3개나 되고 벽지는 뜯어진 채로 방치되고 문이 열린 욕실에선 곰팡이 냄새가 났다. 사실 상은이라는 여자보다 그 여자가 살고 있는 세계가 더 두려웠다. 어느 것 하나 정돈되지 않은 삶. 나는 그런 삶을 잘 알고 있다. 그 세계가 너무 끔찍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참 재미있는 추리 스릴러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폭풍처럼 이렇게 재미있게 책장을 확 넘겨가면서 다 읽고 나면 이런 재미는 물론이고 인상적인 문장들이 몇 개가 남더라고요, 머릿속에. 개인적으로 가장 오래 남은 문장은 주란, 김태희가 부운하신 주란이 상은에게 남긴 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쉬운 삶은 없어요. 자신을 특별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린 모두 평범하게 불행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남기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와닿으실 거고, 이 내용을 몰라도 저는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고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또 나름의 환경에서 자신의 나름의 무기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죠. 각자의 방식으로 불행하고 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한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듯이 자신의 불행을 이겨내는 것도 또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도 결국에는 자신의 몫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특별하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왜 남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이렇게 불행하지? 생각하는 순간 인생은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책이었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참 재미있는 책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드라마를 저는 보진 않았지만 드라마와는 또 다른 재미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아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마당이 있는 집, 김진영 지음, 엘릭시르. 2016년 4월 9일 토요일. 주란. 창 너머로 화단을 보고 있었다. 체리 묘목 2그루와 해당화 묘목 1그루가 심어져 있을 뿐인 엉성한 화단이다. 화단 앞으로는 어서 옮겨 심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튤립, 제라늄, 데이지 화분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었다. 창을 통해 주방으로 환하게 들어오는 햇살의 기운에 이제 정말 봄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나는 침착하고 온화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다. 빛이 사방에서 들어오는 신도시의 단아한 목조주택에는 따뜻한 주인이 필요한 법이니까. 하지만 평정심을 한순간에 깨버리는 울음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왔다. 친구 고은의 아기가 울기 시작한 것이다. 주방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4월의 고요를 즐기던 고은은 사색이 된 얼굴로 침실을 향해 유난스럽게 뛰어갔다. 고은이 아기를 달래러 침실로 들어간 이후로도 사나운 울음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나와 다른 친구들은 옅은 미소를 주고받으며 눈을 마주쳤다. 아기가 운다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순 없는 노릇이니까.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고은이 내 침대에서 아기의 기저귀를 아무렇게나 갈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아기는 침대 위에서 온 힘을 쥐어짜며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인 채로 울고 있었다. 저렇게 자제할 줄 모르고 울다 죽어버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고은은 아기를 침대에 그대로 방치한 채 창문을 향해 코를 킁킁대며 냄새를 맡고 있었다. 우는 아기를 옆에 두고 할 행동은 아니다. 엄마의 자격이 없어. 고은을 보면서 든 생각이었다. 자격이 없는 엄마들은 아기가 자지러지듯이 울 때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망연자실해서 쓸데없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곤 한다. 이게 무슨 냄새야, 주란아? 고은이 창문을 살짝 열고 냄새를 맡더니 뒤돌아 나를 쳐다봤다. 냄새라니? 내가 되묻자 고은이 대답 대신 창문을 활짝 열었다. 아기는 내 침대 위에서 더 세차게 울기 시작했다. 어느새 상황을 살피러 침실에 들어온 친구 윤정과 민영도 코를 틀어막고 서 있었다. 사실 오늘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지 않았다. 아직 실내 인테리어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데다 이사 온 이후로 아이 전학 문제를 비롯해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구들은 한 달 전부터 집을 구경시켜달라고 성화였다. 게다가 정원이 있는 2층 집에서는 향긋한 커피향이 풍기고 항상 달콤한 케이크가 디저트로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주택에 사는 주인은 언제나 찾아오는 손님을 기쁘게 환대한다는 환상이 있는 모양이다. 냄새가 너무 불쾌한데? 윤정이 다가오더니 창문을 닫았다. 이 냄새 때문이야. 이 냄새 때문에 우리 꼬물이가 놀라서. 고은이 이제야 아기를 안으며 나를 쳐다본다. 아기가 우는 것도 자신들이 불쾌한 것도 모두 이 집 때문이라는 표정이다. 나 역시 이 냄새 때문에 며칠 전부터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냄새가 아니라 예민한 나라고 생각했다.
마당이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한 이후로 신경 써야 할 영역이 집 내부뿐 아니라 마당 그리고 집 앞 도로까지 확장된 탓에 나는 더욱 예민해져 있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부동산에 이 집의 가격을 물어보고 누가 이 집에 사는지 궁금해하며 내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끔은 우리 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대는 사람도 있었다. 똑같은 외관과 입구를 가진 아파트에 살 때가 오히려 더 보호받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동물 사체가 있을지도 몰라. 저번에 아파트 화단에서 기분 나쁜 냄새가 나는 거야. 무슨 냄새인가 싶어 봤더니 고양이가 있더라고. 귀여워 보여서 자세히 볼까 하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불쾌한 냄새가 살면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어. 고양이 사체가 썩는 냄새였어. 정말 잊히지도 않아. 그 냄새가 이 냄새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윤정이 고양이 사체라도 찾으려는 듯 화단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친구들은 일렬로 서서 우리 화단을 심각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거름 냄새야. 내가 대수롭지 않게 친구들에게 대꾸했다. 며칠 전 남편이 마당 한쪽에 상추를 심어볼까 하고 비료와 거름을 사다 놓은 게 기억났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친구들은 거름 냄새란 걸 제대로 맡아본 적이 없을 것이다. 집 지을 때 조경업체 같은 데서 싸구려 흙으로 채운 거 아니야? 흙에도 썩은 흙이 있대. 요즘은 아파트도 그렇고 어떤 자재를 쓰는지 믿을 수가 없잖아. 민영도 우리 집을 흠집내는데 동참했다. 이 집은 설계부터 마무리 청소까지 나와 남편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 완성한 집이다. 민영의 말은 자재를 속이는 업체를 선정한 나에 대한 비난처럼 들렸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그냥 나는 냄새잖아. 내 말에 친구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다. 이사 올 때부터 계속 이런 냄새가 난 거야? 민영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화단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물었다. 글쎄, 한 일주일?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 실은 이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지 않은 지도 일주일이 넘었다. 주란아, 화단을 한번 파보지 그래. 정말 동물 사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 동물 사체? 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누가 동물 사체를 여기다 묻겠어. 여긴 개인 땅이고 개인 집인데. 동물 사체가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해? 경비가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썩게 두는 게 낫지 않아? 남편한테 말해서 어떻게 해봐. 나는 친구들의 말을 그저 무기력하게 듣고 있었다.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이미 한 번씩 생각해 봤던 것들이다. 남편에게 냄새에 대해 말했지만 거름 냄새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꾸할 뿐이었다. 파보면 되잖아. 그게 뭐 어렵다고? 아기를 안고 있는 고은이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 툭 던졌다. 조금 전 우는 아기를 어쩌지 못해 당황해하던 고은을 한심하게 바라보던 내 표정을 이번엔 고은이 똑같이 짓고 있었다. 간단하고 쉬운 해법이 있는데 무기력하게 구는 나를 비난하는 표정이었다.